오늘은 미녀 중에 하나인 어사용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산에서 남성들이 나무를 할 때 부르던 노래, 노동요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 작품은 경상북도 울진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채록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랫말과 곡조가 다양한데 원래 민요가 그래요. 그죠? 민요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깊은 산 중에서 홀로 나무를 하면서 느끼는 고독감을 신세 한탄의 형태로 풀어낸 것이 많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화자는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하지만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외침과 바늘 같은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들었다는 한탄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3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 울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골라 키워놓고 북망상청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이 없네. 어떤 사람 팔자조와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만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 짊어지고 낯자리 품팔아먹고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게로 살러를 가노.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니 불쌍하고 원통하네.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부르는 건 울엄마요 찾는 것은 냉수로다. 자, 이렇게 3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울엄마요. 엄마 울엄마요. 엄마. 자, 뭐야? 반복이죠.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화자가 엄마, 시적 대상인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현재 과거에 어렸을 때 진자리, 축축하게 된 자리, 마른 자리, 물기가 없는 자리 골라 키워놓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그렇지, 귀하게 자란 거죠. 나름. 북망상천 가시더니 누가 북망상천 갔어? 엄마가. 북망상천이 어딘데? 그렇죠, 이건 무덤이 많은 곳이죠. 한마디로 저승에 가시더니 돌아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이 없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낳아 키울 적에 골라 키워놓고가 과거라고 한다면 북망상천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이 없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건 현재죠. 즉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팔자조와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만. 자,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그것을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부러워하는 거죠.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 짊어지고 낯자리 품 팔아먹고 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어떤 사람과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두 개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데? 팔공산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팔공산을 진짜 짊어져? 말이 안 되죠. 팔공산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화자는 뭐예요? 나무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오죠. 낮자리, 낮에 자리를 잡고 품을 팔아먹고 산천초목 후려서 내 손에 쥐고, 한마디로 뭐야? 나무를 다 자르고 나무를 모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후려잡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무꾼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 화자는 썩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네요. 지게로 살려고 하니, 지게꾼으로 살려고 하니 산천은 청산이요 이내 머리 백발이로다. 산천은 푸른데 나의 머리는 하얗게 됐어. 그죠? 산천은 그대로이고 젊은데 나는 뭐야? 늙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자연과 화자를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 어떤 처지, 늙은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쌍하고 원통하네. 자기 처지에 대한 신세 한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는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년.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나는 허리가 어때? 매우 베리매니 마차게 가늘어. 병은 어때? 황소 같아. 자, 이렇게 두 개가 어때요? 어휘의 대비죠? 가는 허리와 황소 같은 병, 어휘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 엄청나게 배고파, 거기다 병까지 들었어 를 비유하고 있고요. 부르는 것은 울엄마요. 왜? 울엄마를 통해서 나는 위안을 얻고 싶은 거야. 찾는 것은 냉수로구나. 왜? 냉수를 통해서 위안을 삼는 거야. 결국은 이 두 개의 대꾸를 통해서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울엄마는 죽었죠. 냉수는 배부를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병이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요 어사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요고요, 민요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하는 일에 힘겨움과 자신의 신세 한탄인데 상황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조인가 봅시다. 시간이에요. 과거 나를 낳아 키울 때는 골라 키웠어요. 오늘은 부모님 및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대비죠.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나의 대비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부귀영화로 지내고요. 나는 팔공산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낮자리 품을 팔고 있어요. 다음엔 자연이죠. 산천은 청산이고요. 내 머리는 백발이에요. 이렇게 자연과 화자의 대비를 통해서, 즉 과거와 현재의 대비, 어떤 사람과 나의 대비, 자연과 화자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 어떤 처지? 부모님이 안 계셔. 어떤 처지? 자, 나무꾼으로 살고 있어. 어떤 처지? 늙었어. 를 어떻게 해요?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복법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한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 엄마 울엄마요. 시어를 반복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요. 비유는 뭡니까?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죠. 그죠? 자, 바늘은 화자의 허약하고 야윈 상태를, 황소는 병의 무거움을, 심각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죠. 이미지? 어떤 이미지? 그렇죠. 청산과 백발, 시각적 이미지 또는 색채 이미지죠. 색채 이미지를 대비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민요 어사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